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5일 부경금액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경마를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경마를 하게 되면 한 주 휴장입니다. 한 주 휴장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날에 경마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취재를 했을 때, 홍보팀에 취재를 했을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추진 중에 있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뭐 얘기를 들어보면 높아 보이는데, 아직은 시행처에서는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취재를 한 다음에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차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주 차량 경주수가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는 1주 차량 경주수가 동일하고, 다음 주죠. 4주차에는 경주수에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금요 경마는 부경 경마가 총 10개 경주 시행이 됩니다. 10개 경주. 그리고 1호 경마는 총 6개 경주 시행이 되고요. 반면에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죠. 총 12개 경주입니다. 서울 경마만. 그리고 마지막 1호 경마는 총 11개 경주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의 입일모습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구독을 해주셨고요. 제가 지난주 목표 1100분이었는데 거의 뭐 9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요점은 딱 그겁니다. 절대 오늘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봤는데 뭐 쉬운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경주가 많지만은 이 혼전 경주가 거의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뭐 고한수를 노린다든가 너무 큰 이변을 노린다든가, 물론 이제 노려볼 만한 경주는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금액 경마는 너무 이렇게 무리한 공략은 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무리하다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이변의 가능성을 열고 접근하기에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인기마간의 접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최고의 메인을 정말 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오전장에 제가 오늘 강공략 메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준비된 경주는 2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바로 3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입니다.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3경주가 됐고요. 그리고 6경주, 그리고 마지막 8경주가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환수도 보장이 되고요. 이 경주는 정말 붙어볼만 하겠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미 분석은 끝났고, 자, 그만큼 현 시점에서는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깔깔합니다. 자, 근데 이 깔깔하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너무 이변 쪽에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낭패를 보기 쉽은 그런 하루로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더라도 분석이 된 상태에서 압축이 가능한 경주가 많기 때문에 충마 선정에 좀 더 고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모든 경주를 차치하고 오늘 3경주만큼은 정말 과감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제 3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됐고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 자, 이번 경주는 이렇게 특출난 마필이 없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마의 믿음은 좀 강하고요. 2위권이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자, 현재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경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편성은 물론 당연하게 분석은 끝났고요. 근데 현장에서 주로에 따른 그럼 전개 유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측 주로냐, 외곽 주로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현장을 함께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필의 상태, 체중 체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편성은 깔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2경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의 능력이 가장 센 마필이고 완성도가 가장 높아 보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말 이 성재 기수의 그런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믿을 수 있는 마필 이번 영광의 퍼스트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행사 때 그럼 좋았었고 병력 없고요. 훈련 강도, 기승기수 역량. 자, 이 모든 면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입니다. 영광의 퍼스트. 이 마필을 먼저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관건이 2위권인데 바로 이 3번 모토모토. 제가 지금 몇 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마필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압축된 마필들입니다. 6번 블랙패컨,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옷장입니다. 3번, 9번, 6번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3두의 마필이 기본적으로 종반에 뒷심의 경쟁력도 좋지만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자리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말이 9번 옷장입니다. 옷장. 뭐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딱 주행사죠. 이 걸음만 지켜보고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여건에서는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하겠다라고 확신해 줄 수 있는 마필이 9번입니다. 우선순위고요. 자, 이외의 마필은 만약에 3번 모토모토,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블랙패컨인데 3번 마필은 제가 조금은 저평가를 하는 이유가 대비가 좀 많이 늦어졌죠. 그러니까 뭐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영광의 퍼스트도 주행사를 8월 19일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패컨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8월 19일. 마찬가지로 옷장도 8월 19일인데 반면에 모토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2일입니다. 뭐 병력상 내용은 그다지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비가 늦어졌다는 거는 뭔가 이 마필이 정상적인 그런 플레이는 아니었다.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 어차피 이 마필들의 능력차가 3번, 6번, 9번이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이라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가려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마필이 능력은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경쟁 마필과 비교했을 때 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3번 마필. 그래서 1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2번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능력차가 크지가 않은 경쟁인 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영광의 퍼스트를 기본이 추구를 해서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은 3번 모토모토, 6번 블랙패컨, 9번 옷장이고요. 저에 따른 강력한 믿음은 9번입니다. 능력의 믿음입니다. 2번 축에 9번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이외의 마필 6번 블랙패컨 그리고 3번 모토모토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6번 3번입니다. 제가 현재 예측컨대 이게 2번 마필이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압도적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번 마필가 좀 고만고만하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2번 마필을 믿고 왔을 때는 이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혼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1경주는 2번 영광의 퍼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옷장 그리고 3번 모토모토 6번 블랙패컨 순서대로 봤을 때는 2번을 축으로 9번, 6번, 3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현재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주입니다. 먼저 이 경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충마 선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충마 선정. 저희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거리입니다. 1400m 레이스. 자, 이게 만약에 1300m 레이스면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선익용 마필 중에서도 또는 선입형 마필 중에서도 1300에서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많은데 자, 이게 1400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강하게 축을 놓고 들어갑니다. 이번 이 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내지도 말의 4번입니다. 해부어 그때나 마필. 해부어 그때. 이 마필이 그동안에 9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6월 16일이었죠. 6월 16일을 기점으로 이 마필을 걸으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 매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도 마찬가지로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 이마필이 5위에 그쳤죠. 근데 이 경주를 지켜보면 종반의 걸음이 가장 압도적이었던 마필은 발이 해부호그때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편성이 만약에 1300이면은 추입형 마필인 해부호그때가 누출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발이 4번입니다. 해보고띠.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4번 마필. 반면에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도 젖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6번 라우드 컬러. 라우드 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랄까 좀 종반에 걸음이 딱 2%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때문이죠. 라우드 컬러. 이 마필이 만약에 1300m 나왔으면은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물론 2위권의 경쟁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인데 충마가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충마. 자, 근데 이번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선입전개 또는 선행전개까지 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6번 마필은 일단은 관심 마필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6번 마필. 자, 그리고 말이 7번 레이디 골든입니다.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의 선행인데 워낙 상대 마필들이 앞선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마필들이 거의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선입권에 한 발을 쓰는 마필들 거의 이런 편성들이기 때문에 7번 마필에 관한 선행 가능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게다가 직전 대비해서 1.5km의 감리 이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관심 마필 7번 레이디 골든도 안고 가줘야 되고요. 자, 또 한 개의 노림수는 말이 3번입니다. 서던 슈퍼는 마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서던 슈퍼원이 그동안 두 번의 경주를 치렀고 이 전적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로 보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마필 오늘 빨리 붙습니다. 왜냐하면 서던 슈퍼원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하시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라우드 컬러, 외곽에는 네이디 골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나선다라면은 3번 마필이 4코너 이전까지는 충분히 선입권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붙는다라면은 최근에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발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1400m 레이스가 이게 엄청난 기회인 게 뭐냐면 1300이면은 3번도 솔직히 말해서 됩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3번 마필도. 그리고 외곽에는 라우드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행 가능성이 높은 레이디 골든 1800, 1600, 1800, 1600을 뛰었던 마필인데 1300의 선행 찬스라면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거리가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은 2위권 경쟁. 반면에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회복대에 이 여건의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종반의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찬스로 보여집니다. 4번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요. 저는 2위권에서 5선수를 나눈다라면은 3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서던 슈퍼원, 그리고 6번 라우드 컬러, 7번 레이디 골든 정도이고, 글쎄요, 2회 마필 중에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그린팝하고 이 마필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풀어들었던 마필들이 거의 인기 마필이죠. 오늘 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충마 선정 또는 노림수의 주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4번입니다. 해보굿데이. 드디어 찬스를 맞았고요. 데뷔전이 이제 첫 번째 입상의 찬스입니다.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지고 4번은 기본 예측을 해서 3번, 6번, 7번 우선순위로 봅니다. 3번, 7번, 6번 여기에 안고 한다라면은 발이 8번입니다. 그린팝하고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발이 4번이고요. 해보굿데이 강축을 해서 3번이 강력한 누림수입니다. 4번 축에 3번이고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6번, 7번, 8번 저렇게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인데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그 충마로서는 4번 해보굿데이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제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금의 경마에 최고의 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오늘 정말 딱 한 경주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 3경주로 추천드립니다. 3경주. 이거는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요. 자 절대적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기회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 환수도 좋고 노림수도 상당히 강한 경주이긴 합니다. 이번 경주. 자 후반에 이제 8경주도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긴 한데 저는 고심 끝에 3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3경주. 자 여러분들 편성을 놓고 보시면 현재 2뒤의 마필이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2번 희망가람 그리고 6번 페블러스 비터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페블러스 비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하는 이제 오전째 만에 첫 번째 입상이었죠. 준우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약했고요. 엄청나게 약했었고 이때 당시 경주를 한번 보시면 볼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거 메인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3경주죠. 그리고 페블러스 비터. 관건은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당시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이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때 당시에 레이스를 보실 때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초반에 앞선에 붙었던 마필이 이제 3번, 4번, 9번 마필이 선두권에 경쟁을 좀 펼칩니다. 물론 이제 용산금메달 마필은 그나마 좀 선전했고요. 3번, 4번, 9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마필까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이따 결과를 보시겠지만은 이 마필들 중에 살아남은 마필은 이 7번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11번 마필이죠. 그리고 내측에 자리 선점했었던 3번, 4번, 9번은 다 무너졌습니다. (3번) (4번) (9번이) 전개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7번은 그냥 뭐 약편성 속에 그냥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필들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그런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11번 마필이었죠. 페블러스 비터라는 마필이 종반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근소하게 종반의 탄력적인 걸음으로써 준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주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던 편성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5주로였음에도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버티지를 못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따라갔던 용산큰별 또는 페블러스 비터 이 마필들이 버텼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딱 그런 편성이었고 내측에 말이 이번 희망가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망가람 마찬가지도 이제 직전에 4위권에 놓쳤던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이 엄청나게 약했었죠.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했었고요. 근데 이 마필은 따라오다가 종반에 딱 한 발을 썼던 딱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희망가람. 그래서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임력도 아니었고요. 현 수준에서 봤을 때는 딱 요 정도의 걸음인데 그러면 이 3경주를 딱 보시면은 이 뒤의 마필 외에는 더욱더 약합니다. 편성 자체가 뚜렷하게 볼 마필들이 없죠. 뭐 유핑도 마찬가지로 앞선에 붙으면 좀 뒤가 없는 마필 그리고 참았다 오면은 또 걸음은 또 남습니다. 항상 결정력 부족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8번입니다. 차밍 베스트. 차밍 베스트.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의 선행 버티기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행 버티기가 무조건 가능한 마필이고 차밍 베스트문이 어떤 마필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 때 초반에 출발이 엄청나게 늦었죠. 그런데 중반에 그러면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마필이 7월달에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출발이 이 마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임사 때 SNF 타임이 거의 15초 9였는데 데뷔전 때 이 마필의 SNF 타임이 13초 4였고요. 강한 추진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마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의 요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뒷심의 경쟁력이 좋은 반면에 초반에 약점을 보였던 그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약점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여건의 편성만 만든다면은 이마필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략인데 한번 보시죠. 데뷔전 때 이마필이 9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에 약간의 밀고 추진을 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출발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이마필입니다. 9번 마필. 출발이 느리지가 않죠. 그리고 또 계속 외곽 돌면서 전개를 펼치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 뭐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추진을 좀 강합니다. 이 마필이. 당시에는 12번 게이트였는데 여러분들 딱 보실 부분 딱 스타트만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 12번 게이트였죠. 이때는 좀 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추진을 좀 가하면서. 그래서 어떤 전개를 펼쳤냐면 외곽 게이트였지만은 아주 거뜬하게 마필이 선행을 나섭니다. 앞선에 나서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종말에 걸으면 무뎌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1200m 레이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상. 그런데 차밍베스타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사 때였죠. 5월 20일 날. 이때 당시에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출발이 엄청나게 늦었던 마필. 반면에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데뷔전을 1000m를 뛰릅니다. 1000m. 근데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적응에만 주력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1400을 뛰었는데 선행 전개를 펼쳤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는 오른반의 걸음은 부뎌지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거리는 1400m 레이스 외곽 게이트였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편성이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마필 이번에는 오히려 추임력을 기대해볼 게 아니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상대 마필 말씀드렸죠. 6번 마필 그리고 내치는 2번 마필, 그렇게 센 마필들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곽에는 차밍베스트가 1200m의 거리에서는 최소한 선행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선입권에만 붙어도 이거는 종반에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경마에 제가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A급 메인 강공략 경주 바로 이 3경주를 준비를 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8번입니다. 차밍 베스트를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경주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8번을 믿고 갔을 때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압축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2번 희망가람이라든가 6번 페블러스 비터라든가 이 뒤의 마필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뭐 이의 마필도 뭐 외곽에는 9번 6핑 그리고 3번 아리온킹 뭐 이 정도 마필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노림수의 마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마필의 믿음이 강했을 때는 이게 무조건 강공략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환수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 경주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경주는 오늘 준비된 최고의 A급 메인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3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차밍 베스트. 이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2번, 6번, 9번, 3번 일단은 가능권인데, 자, 현장에서 강력하게 이 경주는 한방 주력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메인입니다. A급 메인. 자, 오늘 준비된 3경주의 강력한 메인의 축은 노림수는 바로 이 8번입니다. 차밍 베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쨌든 동안에 꼭 성과를 내고요. 후반부에 다양한 강공략 경주가 있는데 저희 3경주 한번 자신있게 들어가면서 후반부에 강공략도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주는 오늘 첫 번째 A급이자 강공략 메인입니다. 3경주를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300m 레이스였고요. 이 편성 역시 고만고만합니다. 혼전도가 있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도 따른 능력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이 저부터 2대1 마필이고, 이 경주가 선행형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형 마필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거리가 이게 또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1200거리였다라면은, 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4경주는 3대 마필 넘게 자신있게 한번 쳐드릴 수 있겠고요. 4경주 3대 마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3대 마필. 먼저 추입대교로 간다면 2대 마필이 돋보입니다. 4번 부경라이언, 그리고 외곽에는 9번 해랑영웅. 2대 마필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된 거는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2대 마필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긴 한데, 편성 자체가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내측에는 1번 마필 6커넥트, 그리고 2번 돌아온 제타. 2대 마필 정도가 그나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전력들인데, 1번 마필도 이게 아직은 뒷심의 완성도가 썩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200거리라면은 이거 버틸 수 있겠다라고 가능권엔 둘 수 있겠지만, 이게 앞선의 경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몇 경주였나요? 3경주였죠. 3경주. 자, 이 페버러스 피터라든가 용산큰별, 이 마필들이 나왔던 경주였는데, 이때 선두권에 선행을 나서가지고 버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는 1300m 레이스. 이때도 다습주였죠. 그러니까는 1번 마필도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선다라고 해도 절대 장담할 수 없고요. 2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제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경라이언인데, 이 부경라이언은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부전하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대상경주였죠. 루키스테이크 대상경주. 워낙 쟁쟁한 마필과의 경쟁이었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걸음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전혀 보유한 능력에 100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냈던 경주였고요. 근데 이 편성이라면 1300m 레이스, 이거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부경라이언. 그리고 외곽에는 9번 해랑영웅.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최근에는 상당히 경주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직전에도 솔직히 이게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대 마필이 셌을 뿐이지, 이 마필의 능력은 나쁘지 않았었고, 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바로 9번입니다. 해랑영웅. 자,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4번, 9번이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바로 6번입니다. 베스트 챔프. 자, 여러분들, 아마도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뒷심이 가장 좋은 마필을 꼽는다면은 바로 이 베스트 챔프입니다. 단, 이 마필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초반에 늦발을 합니다. 거의 SNF 타임이 15초대죠. 상당히 늦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종반의 걸음은 엄청나게 좋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의 흐름상 놓고 본다면은 선두권에 강한 선행용 마필이 없겠고, 게다가 거리가 1300m 레이스까지 주어졌다면은 이번 경주에 이 6번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마필이 1400을 뛴다라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왜? 추입력은 좋지만은 또 1400을 소화할 정도의 그런 뒷심은 아니기 때문에 1200은 좀 짧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300m 레이스라면은 베스트 챔프라는 마필이 종반에 딱 한 발을 쓰기에는 최적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만큼은 필히 안고가 줘야 됩니다. 베스트 챔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지만은 에이스런이라든가 여러 종의 마필이 있죠. 화이트 패콘.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랑영웅이라든가 부경라이언한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마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 대결로 간다면 경륜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 1번, 2번 마필이 앞선에 나선다라고 해도 1300을 제가 볼 때는 버티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대의 마필, 6번 베스트 챔프. 이 마필밖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딱 간명하게 3대의 마필만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4번 부경라이언, 9번 해랑영웅.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경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 인기 마필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본 결과 2대의 마필이 입상이 가장 유력합니다.
굳이 뭐 이게 안 되는 경주에서 복병말을 찾는다 이런 수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에 따른 저로서는 분석이 끝났고, 반면에 핀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표는 6번 안고 가줘야 됩니다. 베스트 템포.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9번, 6번 4번, 9번, 6번 4번 부경라이언 6, 9번 해랑영웅 6번 베스트 템포. 이 3두의 마필만 강하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두의 마필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이 편성은 기대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선의 경우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선두권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두권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레이스입니다. 충마 선정.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이나 말이 11번입니다. 판타스틱 필드. 직전에 데뷔전에서 이 마필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편성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판타스틱 필드의 현재 그런 완성도와 능력이라면은 5등급에서 1300까지는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전개 노력하긴 합니다만, 선입전개로서도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는 전력이고, 그 정도로 직전에도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죠. 당시에 건조한 주류였습니다. 출발은 여전히 좋았었고요. 중반에 전F 타임이 12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산홍 타임이 36초대. 워낙 이마필이 주행사 때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직전의 성적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과연 이제 이마필이 승급전의 1300의 거리가 과연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11번 판타스필드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2위권에서도 3대 마필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3대 마필. 바로 7번 레몬불패. 레몬불패도 직전에 엄청나게 많이 이겼죠. 신마신 이겼습니다. 신마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7번이 세냐 11번이 세냐,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리 경험은 7번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은 11번이 한 셋 위의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번 마필을 강력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7번도 안고 가줘야 됩니다. 레몬불패. 2회 마필은 이제 10번 금아우노. 최근에 금아우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직정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이때 당시에 8월 20일이었죠. 물론 이제 이 편성이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금아우노가 종반에 딱 입상 도전을 가능한 그런 타이밍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진로 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선의 진로가 딱 열린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취임협을 했던 게 아니라, 앞선에서 진로 확보가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종반에 마음먹은 대로 이 마필이 취임력 발휘가 되지 않았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라든가 지난 5월 26일이었죠. 이때 당시의 경주를 한번 비교해보면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10번 마필 이번 경주는 관심 마필.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마필 타이탄 K가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여러분들 이 타이탄 K라는 마필은 4세 앞말이고요. 능력은 다 나온 듯 보이지만은 최근의 걸음이 정말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면, 얼핏 보면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 마필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타이탄 K가. 근데 직전에는 8번 게이트에 너무 후미권 전개, 그리고 중반에는 내축 추입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도 내축 주로가 상당히 많이 무거웠던 그런 주로였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 마필이 힘소진을 안하고 최적으로 따라간다라면은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판타스필드라든가 또는 금아우노라든가 레몬불패, 이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에 3마리가 무너진다라면 또는 2대의 마필이 무너진다라면은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말이 5번 타이탄 K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 이 마필의 종반의 한 발을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축 인정하고요. 3대 마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판타스필드. 강축을 해서 2위권에서는
7번 레몬 불패, 그리고 10번 금화운호,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5번 타이탄 K. 3대 마필로 간명히 정리가 됩니다. 11번 판타 스피드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7번 레몬 불패, 10번 금화운호, 5번 타이탄 K 3대 마필을 공략할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저는 준비된 세 번째 강공량입니다. 일단 오전장의 2경주, 3경주의 성과를 내고요. 후반부에는 6경주, 8경주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경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만 간의 접전입니다. 능력만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주요 마필들의 능력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그리고 이제 충마 선정의 주력 공략 중요하겠죠.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캡틴 코만도, 그리고 3번 최강 무지개, 6번 컨트롤러, 외곽에는 11번 라운더 탱고까지 4대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1번, 3번, 6번, 11번. 자, 이 4대의 마필이고요. 캡틴 코만도는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이 편성이 이 마필 상당히 능력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부경에 설정 중인 국산마 5등급의 마필, 이 군에서는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로 인정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그리고 거리가 1600m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승급전에 거리 부담도 있었고 부담 중량도 승급했던 마필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55.5kg 부담 중량. 자, 이런 여건이 불리했었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일단은 200m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1400m 레이스. 그에 따라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캡틴 코만도 인정하고요. 자, 이 경주의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 3번입니다. 최강 무지개. 자, 이 최강 무지개가 5세 순말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의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비인기 마필이었었죠. 인기 순위 7위, 8위, 10위, 7위. 근데 성적은 항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 마필의 최근에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변화로 보여지고, 특히 저는 직전에 이 편성, 스텔루나의 버닝 패션의 금화로, 이 편성에서 이 최강무지가 종반에 추임력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내용이 좋았던 게 스텔루나였죠. 이 스텔루나가 직전에 선행전개로 그대로 우승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 마필이 우승했던 경주에서 추입형 마필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왔습니다. 준우승까지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스텔루나 마필, 지난주에 스텔루나가 뛰었던 출전했던 마필이었었죠. 당시 우승했던 스텔루나가 지난주에 이 마필이 9월 8일 7경주 4등급 승급전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스텔루나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고요. 역시 4등급 내수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최강무지개의 그런 경주력은 분명히 변화가 온 모습이고, 특히 직전에도 선행용 마필이고 또 강자였던 스텔루나가 버텼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했다면은 이 내용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400의 거리까지 고려해봤을 때 최강무지개로서는 최저 여건이죠. 이 마필이 선행 선입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되는 마필인데 최근 대비해서 거리도 1400m 레이스라면 가장 적절한 거리고, 직전에 20자였던 여건에서 준우승을 했던 경주력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 경주는 좀 더 강하게 주목할 마필은 발이 3번입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3번 최강무지개. 그러니까 항상 마필들이 잘 뛰었을 때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최근에 최강무지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았었고요. 이 편성 자체 역시 충분히 이 마필을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발이 3번 최강무지개 강력하게 노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번 닥터리치 같은 경우에는 기대미 좀 악백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컨트롤러 마필이죠. 6번 마필. 6마신을 졌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크게 믿으면 좀 가는 그런 전력은 아니고요. 6번 마필을 좀 세게 인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라운더 탱고. 라운더 탱고도 최근에 이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경주력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7월 29일이었죠. 이때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반에 여러 개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고 양호한 줄이었습니다. 타임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3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땀봉키나 마필, 이번에 8번 게이트죠. 인기 마필입니다. 땀봉키. 그리고 서기 플래시, 라운더 탱고, 로드 투 매직 같은 경주 치렀는데 제가 볼 때는 땀봉킹과 라운더 탱고가 다시 한번 경주를 치른다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경주 봤을 때 라운더 탱고가 월등히 센 맛빌이고 뭐 부담제어만 지켜보더라도 땀봉킹은 직전 대비 1.5kg 늘었죠. 반면에 라운더 탱고는 1kg 늘었습니다. 여건 자체는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11번 맛빌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6경주는 어떻게 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뭐 캡틴 코만도를 비롯해가지고 용건도 승급전이 났는데 상승세죠. 최강무지개, 강서저령, 닥터리치 컨트롤러, 조이준마, 땀봉킹, 석인 플래시 제가 그냥 읊어드렸던 게 아니라 다 가능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압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6경주에서는 먼저 주목할 맛비는 1번 캡틴 코만도, 그리고 3번 최강무지개, 11번 라운드 탱고, 그리고 6번 컨트롤러입니다. 이 4대의 맛을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고요. 이게 현장 주로가 일단은 관건이긴 한데 일단 충마 선정에서는 1번 아니면 3번. 저는 정상적인 주로를 감안해 본다면은 예측해 본다면 바로 이 3번 맛빌이 이번 경주에 강력한 누림수입니다. 최강무지개. 앞선이 버텨도 올라올 여유가 있겠고 1400m 레이스라면은 더욱더 믿음이 가는 맛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이 3번 최강무지개를 강하게 누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맛빌 6번 11번입니다. 1번 맛빌은 필히 안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들으면 1번 캡틴 코만도, 3번 6번 11번 누림수는 3번입니다. 최강무지개를 기본에 축을 해서 1번 6번 11번 우선적으로 이 3대의 맛빌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3번의 누림수 1번 6번 11번이고 아마도 이번 경주 3번 맛빌이 저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이거는 환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됐기 때문에 3번 최강무지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중심은 3번 그리고 1번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해가지고 선행력 맛빌이 극단적으로 선행력 맛빌을 유지하다,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선행주로다 라고 했을 때는 충마 선정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3번 맛빌보다는 1번 맛빌 저렇게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고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3번 최강무지개는 이번 경제 여건에서는 필히 주목할 맛빌 강력해 누립니다. 3번 맛빌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6경주 세 번째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혼전입니다. 이 경주 역시 혼전이고 항상 이런 경주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가 아니라 확신 있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정리가 필요하고요. 7경주 역시 한도를 정리해 보면서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맛빌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요 인기 맛빌 중에 말이 3번 맛빌 페스피리는 제가 빼고 갑니다. 자, 이 페스피리. 자, 이 맛빌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날이었죠. 8월 18일. 8월 18일 페스피리가 뛰었던 경주는 국산마 5등급 경주였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맛빌,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게 페스트피리도 잘 뛰고 다 좀 잘 뛰는 맛빌들이죠. 서던조이도 최근에 상승세, 그랜드선, 퀄리티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맛빌들이 상대 전적이 없었을 때 또는 같은 날 경주를 안 치렀을 때는 과연 이 맛빌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페스트피리라는 맛빌을 딱 지켜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1200거리를 페스피리라는 맛빌이 1분 14초 9에 주파를 했습니다.
기록 자체가 1분 14초 9였죠. 그런데 같은 날 이 경주였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같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당시에 국산화 6등급의 1200m 레이스 우승했던 마필 닥터케인의 기록이 1분 13초 7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닥터케인이라는 마필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준우승했던 마필 보리스 마린 이 마필의 기록이 1분 14초 8입니다. 3등 했던 마필 짜릿한 이 순간 1분 13초 9였고요. 그러면은 6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들의 기록과 직전에 페스피를 떴던 5등급 레이스 6등급에서 3등을 했던 마필과 이 마필의 기록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우승 마필, 준우승 마필과의 기록보다는 좀 밀리고요. 물론 이 마필은 직전에 5등급 레이스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그다지 세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고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능력을 세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편성 자체.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 발이 외곽에는 3두의 마필입니다. 발이 8번 서던조이 그리고 9번 그랜드선 10번 퀄리티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세의 마필이 3두의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 그리고 전개를 한번 예측해보면 가장 유리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서던조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던조이가 선행전개니까는 이 3두의 마필 8번, 9번, 10번과 비교해봤을 때는 가장 자리 선점이 유리하고요. 또한 이 마필이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뒷심의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1300, 1400이 아니라 1200m 레이스라면은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서던조이의 이 마필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됐고요.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그랜드선, 역시 뭐 10번 퀄리티케인, 이뒤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될 수 있겠고, 자,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복병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1번 투오버스, 그리고 2번 브라보 함양인데, 투오버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는 거의 완벽하게 적응에만 주겠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 공백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주행사 때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축헌데 공백 이전에 지난해 11월달, 12월달에 이때 경주력을 기대해볼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공백이 기르면서 적응에만 좋겠던 모습.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이점에 게다가 이용락기수의 안장, 감량의 이점에다가 훈련 강도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경주 이 마필은 강공은 필연이고 만약에 강공을 펼친다면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복병관 세력이고요. 그래서 1번 투어버스는 필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를 안고 있는데 공백 이전의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되는 마필입니다. 주행사 때 거의 뭐 추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 상당히 좋았고요. 최근에 이성재 기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2번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보 하면. 그래서 이 7경주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일단 우선적으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현재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2번, 8번, 9번, 10번입니다. 근데 이 5대의 마필 중에 이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8번입니다. 서든조이를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였고요. 2대의 마필은 9번, 10번. 8번 서든조이를 기본에 축으로 해서 9번 그랜드선, 10번 퀄리티킨, 2대의 마필이 노림수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복병이긴 한데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1번 투어버스, 2번 브라보 화면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만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번 마필은 좀 일정 부분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뭐 3번, 4번은 능력상 안 보는 마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7번, 아니 8번, 9번, 10번 그리고 1번, 2번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특히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개를 고려해 본다면은 8번은 절대 믿고 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8번 서든조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 노림수는 9번 그랜드선 그리고 10번 퀄리티킨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투어버스, 2번 브라보 함양입니다. 8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9번, 10번, 1번, 2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
7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거의 능력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그냥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현장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개를 딱 보고 내측이 무거우면은 내측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유추가 되고요. 외곽이 무겁다라면은 또 그런 마필들 지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장 집중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편성에서 크게 변수만 없다라면은 1200건에서는 8번 서든 조이는 제가 볼 때는 2위권 내에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서든 조이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좀 네 번째 강공량이고요. 자, 두 번째 A급입니다. 3경주의 메인을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 A급 자신있게 볼 수 있는 8경주입니다. 일단은 뭐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피 간의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1800m 레이스이긴 한데 앞선에 붙지를 못하면 이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행 또는 선의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만만치 않고요. 이 편성에서 그러면은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피스토스타입니다. 이 마필을 가장 강력하게 믿습니다. 피스토스타. 피스토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달이었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였습니다. 이때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경주에 추천해서 직전에 3등급 레이스였죠.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더풀 시크릿 이번에 나오는 4번 마필 그리고 음성인어 8번 마필인데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이 부담량이죠. 직전 대비 4.5kg 늘어난 부담 중량인데 제가 그동안에 이 피스토스타라는 마필을 봤을 때 부담 중량 이 마필이 크게 민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이 편성이라면은 피스토스타 선행 또는 선입전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입니다. 피스토스타를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2위권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선에 붙지를 못하면 이번 경주는 경쟁력 발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5번 원더풀 찬스 그리고 6번 챔프고 여기에 3번 운조션이 가능권인데 이게 3번 마필도 솔직히 이게 직전 경주에 부담 중량이 높아서 입상에 실패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 이렇게 밀리는 마필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앞선에 붙는 마필인데 직전에 출발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있다가 57을 짊어진 나머지 종반에 추임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에 내측의 선의권에 붙으면은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한 능력 마필입니다. 운조션 주목할 마필이고요. 5번 원더풀 찬스는 최근의 성적 그대로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한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 챔프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챔프고도 지난 7월 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걸음이 완벽하게 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직전에는 2번 게이트였지만 출발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4코나 돌기 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너무 컸고요. 견적 봤을 때는 중반에 입상 도전을 해야 됐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특유의 뚝심발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3위권에 놓쳤던 마필이 바로 챔프라는 마필. 근데 이 마필도 직전에 승급전이었지만 이 편성이 강했었죠. 근데 출발도 느렸었고 능력 대비 100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52kg의 부담량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바로 6번 챔프공입니다. 이 마필 또한 이번 경주에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현재 뭐 아무래도 9번 마필 피스토스타 그리고 5번 원더풀 찬스 여기 뭐 8번 마필 은성인어 3번 마필 운조션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저는 주요 인기 마필들을 일단 인정합니다. 현재 정리한다면은 9번 피스토스타 3번 운조션 여기에 5번 원더풀 찬스 인정하고요. 필요한 과수는 마필 바로 6번입니다. 챔프고 정리한다면은 9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5번 6번 이 3뒤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누립니다. 3뒤의 마필 자 9번 피스토스타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운조션
5번 원더풀 찬스, 6번 챔프고 이 3대의 맞배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기 키르지누 맞배로 6번입니다. 분명히 3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맞배이고요. 직전에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지만은 보유한 능력의 100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너무 늦은 출발이었고 그리고 4코너 되기 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힘수진이 있었고 결국에는 중반에 입상도전해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힘을 썼기 때문에 중반에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맞배이 바로 6번 챔프고가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보병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9번 피스토스타를 기본으로 추구를 해서 3번, 6번, 5번을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A급 강공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까지 이 부분에서 마치겠고요. 오늘 그렇네요. 이게 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참 이게 압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딱 축세어 두고 2대의 마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주가 몇 경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주로 마필의 상태 파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복병마를 노리면 안 됩니다. 노리는 경주가 몇 경주가 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선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이변을 노린다라든가 복병마필 노린다든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루로 보여주고요. 단 예외가 있다라면은 바로 이 3경주. 3경주는 오늘 메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경주는 정말 복병마를 노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 오픈을 했고 일단은 그 마필을 노림수로 해가지고 오늘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3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